KT가 다음 달 전국에 가상현실이죠. VR 테마파크를 열고 5G와 연계해서 실감형 미디어 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체험 공간을 200곳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국내 실감형 미디어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박주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우선 5G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가상현실입니다. VR 서비스에 있어서 이 활용 방안을 놓고 통신사들의 전쟁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통신 3사 중 VR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선전한 것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 MWC에서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인 옥수수의 가상현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내일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요. 경쟁업체인 KT가 하루 앞서 오늘 이 5G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실감형 미디어 사업 전략을 발표를 하고 GS 리테일과 협력을 해서 서울 신촌에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GS 리테일이 가맹점 관리를 맡게 되고 KT는 콘텐츠 수급과 함께 운용 플랫폼 개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200평 규모로 마련된 브라이트 1호점에서 고객들은 VR 유니버셜 월을 비롯해서 플라잉 제트 등 약 50여 종의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KT는 오늘 2020년까지 체험 테마파크인 브라이트를 200호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미 가상현실 체험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현실감을 강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VR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건을 짚고 그리고 이동시키는 수준에 그쳤다면 KT가 내놓은 테마파크는 놀이동산에서 직접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도 있어 재미를 늘렸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KT가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유선으로 연결되었던 모든 장비를 무선화함으로써 장비가 단순화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VR방과 네트워크 통신이 서로 가능해져서 단체로 각각의 VR방끼리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박 기자가 직접 체험을 좀 해봤죠? 어땠습니까? 네. 이 KT VR 게임방 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2층과 3층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2층은 놀이기구 형태의 VR 기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3층은 간단하게 단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놀이기구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스릴 있는 놀이기구는 플라잉 제트입니다. 네. 사용자가 직접 로봇이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데 체험자의 비명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리고 공룡이 점령한 도시를 자동차로 통과하는 다이나믹 시어터를 비롯해서 내가 운전자가 돼서 자동차 경주를 직접 즐길 수 있는 카레이서가 있고요. 워킹 배틀존에서는 4명이 팀이 되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총게임도 VR 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은 AR 스포츠존인데 6명이 3명씩 편을 먹고 가상의 공을 던져서 상대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공을 피하고 또 상대방을 많이 맞춰야 이길 수 있는 팀 게임인데 단체로 게임을 즐기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KT는 VR 테마파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가요? 그동안은 이제 VR 사업주들이 네. VR 게임 하나를 차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그리고 또한 VR 게임방을 차리더라도 게임 수급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에 KT는 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플랫폼과 콘텐츠를 중소 VR방 사업주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유를 함으로써 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이를 토대로 3년 후에는 2020년까지 국내 실감형 미디어 시장 규모를 현재 2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콘텐츠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IP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선보이는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그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고 수익 창출 가능한 BM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갈 예정입니다.
KT의 이런 행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5G 산업의 핵심 동력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공격적으로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프라인 거점을 가진 GS 리테일과 KT 네트워크 인프라가 만나서 과연 네.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저도 듣고 있으니까 저도 직접 좀 체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좀 질문이 이렇게 대기업이 VR 테마파크 사업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 사실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는 좀 침해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KT의 VR 테마파크 진출 이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VR 게임방을 차리더라도 게임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콘텐츠가 많고 다양해야 되는데 뭐 마케팅이나 지속적인 투자 면에서 역시나 많이 부족했고 또 해외 유명 IP를 가져오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김재현 VR 플러스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방문객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규모의 마케팅을 한다거나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IP를 수급해서 공급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콘텐츠 하나 만들려고 하면 1억, 2억 드는 게 아니라 100억 듭니다. 100억. 그럼 저희 같은 중소형 업체 입장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가져올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국내 경우는 콘텐츠 투자가 저조하고 또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해서 실감형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KT가 나섬으로써 콘텐츠 개발 투자는 물론 시장 활성화에 나서게 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KT는 VR, AR의 또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단말 제조사와 또 게임사 등 IT 업체들이 함께 참여한 V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킴으로써 이 VR 관련 법규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단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기자였습니다.